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on generalizing beyond domains in cross-domain continual learning인데요. 본 논문은 이제 CBPR 2022년에 습된 논문이고,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도메인 인크리멘탈에 접근했다는 게 좀 특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인트로덕션과 메소드, 실험, 그리고 결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이제 방지하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어,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이전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잊어버리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컨티뉴얼 러닝의 주요군입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로는 컨티뉴얼 러닝 중에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올드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정보를 직접 받아서 새로운 모델에 입력하는 방법이죠. 이제 또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웨어하우스 로봇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재고나 새로운 레이아웃에 적용을 해야 되는 창고 로봇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당 로봇은 주변 환경에 따른 변화 그리고 상품의 변화에 따라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온다고 할지라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본 논문의 구조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디스틸레이션 러닝으로 분이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제 기존 컨티뉴얼 러닝의 방법론은 새로운 도메인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도메인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라벨을 생성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선언을 해야 하며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새로운 도메인에 접근을 했을 시에 기존 클래스 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피처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진행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전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 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직류기법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기존 모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클래시파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은 H를 추출해서 N 차원의 데이터를 A차원의 피처를 추출하죠. 그리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클래스 곱하기 이제 N차원의 그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새로운 도메인을 확인했을 시에 클래스 넘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클래스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먼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두 벡터 간의 맥락을 파악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는 공분산의 역행렬을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약간 선형대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공분산 행렬은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점을 이제 고려하고 그리고 시메트릭하다를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사도 공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들은 이제 마라노비스 거리와 되게 유사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별 바이어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러너블 파라미터는 이렇게 이제 바이어스와 그다음에 이 공분산 역행렬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공분산 행렬은 시메트릭하고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RC 이게 그 기존 거리죠. 이 거리와 그다음에 역행렬이 이렇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이 공분사는 애초에 포지티브 데피니트 할 뿐만 아니라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원래는 그거 돼야 되죠? 이게, 아이겐 벡터고, 아이겐 벡터고, 밸류, 벡터의 역행렬인데, 이거를 t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재정립하면은, 이러한 공식은, 그러니까 이게 그 말라도비스 그 거리인데, 이러한 공식은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는 또 재정립하면은 이게 L2 놈이 됩니다. 근데 또 이거는 포지티브 데피니트, 세미 데피니트 하고요. 이제 이게 또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숄레스키 디컴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제 R 곱하기 N 차원의 매트릭스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R 그 서현대수에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분해를 하는 것은 계산량이 축소가 상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시메트리카 이 공식은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치환한 것을 이제 유사도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로스 펑션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 얘기했던 거는 제너라이제이션 방법이고요. 그래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t는 이제 t 태스크 때 학습한 파라미터고 t-1은 t-1 태스크에서 학습한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이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공식 자체가 이제 엔트로피 공식이죠. 이제 t-1과 t에 대한 값이 최대한 유사하도록 엔트로피 로스를 채택함으로써 이제 최대한 이전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는 다음과 같이 이제 방금 정의했던 유사도 함수에서 이제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로스를 채택을 하긴 했는데 또 이전 정보와 유사하게 매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것을 이제 이전 정보에 때려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무딩 방식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 학습 정보에 현재 정보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토탈 로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공식과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 이 공식이 이제 합해져서 토탈 로스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브 원 도메인 아웃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도메인 A, B, C, D가 있으면은 학습에 A, B, C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D를 테스트에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트 디테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백본 네트워크는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이미지 백본을 사용을 하고 있고, 디스틸레이션 템퍼러처는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디스틸레이션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어큐리시가 있고 그다음에 백월드 트랜스퍼 레이트인데 이 백월드 트랜스퍼 레이트는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했을 때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넷 어큐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한 2.3%의 증가를 하고 오피스 홈 어큐리시 같은 경우는 최소 2%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GODL이 기존에 있던 소타인데 이 소타가 그 소타보다 한 2%보다 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백월 트랜스퍼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현 소타에 대한 비중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넷과 그 오피스 홈 데이터셋의 이제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피스 넷에서는 성능이 좀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랭크 수에 둔감하게 또 여기가 보면은 이게 그 숄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할 때 랭크의 수에 따른 이제 성능 변화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랭크 수와
랭크스와 이제 좀 둔감하게 성능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랭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따른 그 어크레시 변화인데 사실 이제 해당 부분은 논문에서 빈약히 좀 설명합니다. 본 논문은 이제 메모리 불법론이 아니고 이제 도메인 일반화와 디스틸레이션이 중점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그젠플러도 같이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좋아진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클래스가 증가할수록 파라미터가 좀 증가가 됩니다. 아까 클래스별로 바이어스와 공분산 역행렬이 존재를 했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존재를 했고, 그거를 매번 학습하다 보니까 파라미터 수가 좀 점점 증가하는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이그젠플러에 대해서 명확한 실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긴 한데 그게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그젠플러에 대해서는 좀 해당 반복론에 대해서 넣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또한 이제 결론으로는 말라노비스와 디스틸레이션에 따른 성능 변화를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리브원 도메인 아웃의 이제 실험 결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한 이제 솔루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둔감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또 이게 좀 부족한 게, 이 랭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뭐 템퍼러처라던가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스무딩이라던가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때 이 클래스 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유사하게 만들도록 학습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그 거리를 계산할 때 지금 사용하는 요소가 파라미터인 거예요? 네, 파라미터를 이거는 여기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즈 그 뭐야 이게 역행렬 원래 말라도비스는 역행렬인데 이거 그냥 이 포맷을 착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학습하고 이것도 학습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파라미터는 뭐죠? 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시그마 C랑 그다음 이 BC입니다. 바이어스.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값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실제로 파라미터가 이 방법론은 여기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됩니다. 아, 그 자체가 파라미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게 무슨 네, 의미인데요? 이게 이게 그 바이어스랑 네, 바이어스가 이 피처에서 추출되는 여기서 추출되는 값에 대한 그러니까 H에 피처 대한 익스트랙트에서 바이어스. 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 웨이트 드릴 겁니다. 네, 웨이트 됩니다. 그 요소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어떻게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뽑아내죠? 이거는 미리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피처 이렇게 정의를 익스트랙터의 해 놓고 역할이 네. 바이어스를 뽑아내는 게 역할이에요?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는 다양한 도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도메인들별로 어, 음, 일정한 값의 수치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메인별로 다 다르니까 이 도메인별로 다 다른 클래스별로 다 다르니까 이 클래스별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아니, 변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 음, 바이어스를 일부러 줘가지고 그 클래스별로 바뀌는 바이어스를 음, 줌으로써 좀 음. 성능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시그마는 뭐죠? 시그마는
그 웨이트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웨이트들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또 피처 익스트랙터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결국에는 클래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거리와 그러니까 바이어스 C와 그다음에 이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추출되는 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거리를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마할라노비스는 이게 공분산 역행렬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분산 역행렬을 이게 러너블 파라미터로 바꿈으로써 이게 정교화를 시켜주게끔 도와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지금 F 세타 X가 피처 스트럭터의 결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랑 BC의 바이어스의 차를 구한다는 얘기가 차의 의미가 뭐죠? 이 차가 그 클래시파이어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 바이어스가 저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크면 피처 스트럭터의 결과도 네, 크게 어, 네, 맞습니다. 이게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바이어스를 주고 그 바이어스가 최대한 피처 익스트랙터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래시파이어, 결국 피처 네, 스트럭터가 바이어스를 학습하는 거네요. 클래스별로 그러니까 바이어스라는 건 결국 클래스별로 얼마나 본인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편향되어 있느냐 이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메인별로 끼는 클래시파이어의 어, 바이어스들을 정해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 knowledge distillation에서는 여기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사실 여기는 그냥 이거는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이 시뮬러리티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이랑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 시뮬러리티가 그 아까 이 공식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이거든요.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템퍼레이처 뭐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이제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 그 방법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좀 생각해 볼 거는 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스무딩 정도. 디스틸레이션은 일반적인 거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 있는데, 그, 마할라노비스 매트릭과 바이아스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대체해서 최종 프레딕션을 내리는 걸로 사용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확률값으로,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더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확률값으로 이제 최종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마할라노비스 매트릭과 바이아스를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적용하면은, 그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마할라 노비스의 뭐 크기를 뭐 놈 값을 뭐 어떻게 적용을 해서 각자 클래스에 대한 프레딕션 값을 내놓는다든지 그러한 과정에서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도메인 일반화다 보니까 다양한 도메인에서 같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어떤 H 값이 나오잖아요. 그 H 값을 그대로 그냥 클래시파이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클래시파이어는 여기서 정교화가 된 값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문지원 학생이 말한 것처럼 바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추출되는 어떤 값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파이어는 그대로 활용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처 네, 익스트랙터와 클래시파이어 사이에 이제 말라도
서비스와 이제 뭐 바이어스한테 러너 파라미터가 중간에 레이어처럼 들어가서 이러한 포뮬러를 적용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정교화가 되고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일반 제가 제너럴라이즈가 되고 이제 그걸 클래시파이에 넣어서 이제 결과를 내보낸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림에는 클래시파이어가 따로 안 보여서 네. 여기, 네,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또 오늘 학생 뭐 보면서 어땠어요? 이거를 지금 연구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이나 지금 연구가 꼭 아니더라도 확장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어, 사실 이게 좀 도메인 일반화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될 것 같은 게, 그 AMI 데이터 자체가 지금 도메인이 그 어텐션에서 추출되는 도메인 그 값이 워낙 다르잖아요. 뭐 7, 8월이 워낙 다르고 겨울이 다르고 뭐 또 여름 그 순추가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한번 적용을 하면은 좀 괜찮은 성능을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고요. 어, 어텐션에 대해서도 한번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만 일단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바이어스 기반의 피처를 우리도 클러스터 할 때 어떤 피처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우리 문제에서는 클러스터 단위의 어떤 바이어스 개념을 생각해 보는 그래도 거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텐션도 다 피처들을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러한 또 방법론도 적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지금 도입해야 되니까 네네. 여기서 결국 특징적인 점은 그런 피처를 가지고 결국 시밀러리티를 계산한 거니까 그런 논리에 따르면 이런 피처를 우리도 비슷한 어 관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